를 주고 다른 반 애들 못 줘야 되는데 월요일 까먹고 안 갖고 와가지고. 자, 1단원이 순열과 조합이잖아요. 우리 뭐뭐 배워요? 원순열하고 뭐 간단하게만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도 공식이지만 원리가 중요한 거죠. n 팩토리얼 계획의 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이제 n 개씩 같은 경우 취급이 돼가지고 n으로 나눠줘야 되는 이 구조.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거. 서로 다른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열했던 거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유형이 있습니까? 길 찾는 공식이 있고요. 길 찾기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 나와서 길 찾는 거. 근데 길 찾는 거는 숫자 써서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 땅 모양이 복잡해지면 숫자 써서 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 이런 거 있어. 이렇게 8개의 문자가 있는데 C 앞에 M이 와야 된다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얘네 둘을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했던 기억나세요? 이런 유형도 있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중복 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 중복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가 있지. 이항 정리에선 여러분들이 파스칼 삼각형 좀 잘 다뤄주셔야 되고, 중복 순열은 내가 그냥 공식으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중복 조합은 여러분 공식을 쓰실 수도 있어야 되지만, 뭐야 이거? 얘가 어느 상황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으로 정의했었죠. 그죠? 이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가 3H5개라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디자인해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오늘 다 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아우, 뭐지? 요새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써지냐? 가봅시다. 머릿속에 들어는 있죠? 어차피 이제 문제 적용시키는 건 다른 문제야. 그리고 오늘 제가 별표 쳐드리는 문제는 외우셔야 돼요. 그 문제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유제 1, 2번. 가볍게 할게요.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 일정 간격을 두고 앉을 건데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자, 이것도 우리 방학 때 제가 많이 강조했거든. 일단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A와 B를 마주보게 앉혀줄 거야. 경우의 수 몇 개야? 그렇지. 원래 이렇게 하잖아. 한 개인 거야. 한 개. 그리고 이제 남은 자리 4개에다가 C, D, E, F 앉혀줄 때는 직순열로 앉히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색깔 6개 칠하는 거니까 가운데는 6개 칠해줄 수 있는데, 그쵸? 나머지 5, 4, 3, 2를 뭐 해야 돼요? 원순열. 기억하실 거죠? 그 다음에 유제 3, 4번 갑시다. 중복순열이네. 얘들아, 친절하게 거의 다 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싹 다 다시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확통이지만 레벨 2는 어렵습니다. 녹화하고 있나? 자, A, B, C, D 중에 중복을 활용해가지고 5개를 쓸 건데요.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4개. 예를 들어 A를 썼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그렇죠. 다른 문자가 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 B가 왔어요. 자, 가운데는 다 몇 개? 5개씩이에요. 4개씩이에요. 그래서 4, 4승, 2, 8승, 256이 3개 있어요.
자, 1의 자리 8로 끝나는 거 2번밖에 없죠. 됐죠? 계산도 다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영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 자, 그 다음에 FA 더하기 FB가 4가 안 돼야 된대요. 함수의 개수는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FA랑 FB가 가질 수 있는 순서상 그냥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더해서 4만 안 되면 되잖아요. A가 1이야. 그럼 B는 1이나 2가 될 수 있는 거고, FA가 2예요. 그럼 얘는 1이나 3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A가 3이야. 그럼 B가 2나 3이 될 수 있는 거죠.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6개. 여기에다가 이제 C, D, E가 1, 2, 3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유로운 숫자들이니까 C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3개. D도 3개. E도 3개. 이렇게. 자, 7, 6에 42. 1의 자리 2로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되고 있어? 되고 있지? 되고 있지? 이 함수 개수 가지고 장난 계속 치잖아요. 뒤로 가봅시다. 자, 유제 5, 6번 둘 다 중요하죠? 얘들아, 확통은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나 요번에 너네 문제 진짜 많이 줄 거야. 기초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심화 문제는 퀄리티를 높이고 기초 문제는 많이 드릴 겁니다. 자, 네 숫자 곱해서 8 돼야 된대. 그럼 일단 이 4개의 조합으로 8부터 만들어 볼게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가 8이 돼요?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럼 4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8이 되는 순서상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애들, 아니면 이런 애들, 아니면 이런 애들. 맞아요?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8111을 쭉 여기다 휙 섞어주면 되죠. 아이. 그래서 14개 2번입니다. 되죠? 되죠. 은퇴한 때가 된 걸까? 요새 뭐가 잘 안 된다. 생각도 빨리빨리 안 되고. 그래? 자, 그림과 같이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가자. 일단 여기 거쳐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세요. 셌죠. 이제 알지? 알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막 공식 쓰려면 여기 길 만들어 놓고 여기 X 쳐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죠? 여기 몇 개? 여기는, 여기는! 그렇지. 3이지. 왜냐면 위에, 아래에서 오는 길이 없잖아. 알죠? 기억나죠? 제발. 여기. 여기. 됐죠? 얘들아, 서술형으로 절대 안 물어봐.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넘겨요. 레벨 1. 자,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될 거거든. 봐봐. 웬만하면 이렇게 할 거야. 색깔 6개야. 근데 5판에다가 칠하는 거야. 여기다가 6543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먼저 뽑고 나열한다고 생각해. 이래야 오류가 없어져. 지금 간단한 문제는 사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간단한 문제니까 65432 해놓고 몇 가지 겹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 5개, 그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나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갈수록 이렇게 돼야 돼. 이해했어?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자, 1학년 학생 1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 이렇게 있어요.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들도 떨구고 얘네들도 떨궈야 되잖아. 근데 일단 요 3명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볼게. 오케이? 그럼 지금 BC가 문제예요. 이게 BC가 지금 이웃하는 거야.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요 사이사이에 못 낄 거니 3학년 애들 그렇지. DF 끼울 거지. 그럼 BC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자, A, B, C를 먼저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개? 맞죠? 아까 2명 앉힐 때는 2팩 나누기 2였고 이제 남은 자리 몇 개? 3개 남은 사람 몇 명? 이렇게. 얘는 원순위 아니고, 그죠? 쉽죠?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우리 방학 때 2번이나 돌렸으니까. 레벨 2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 자, 3번. 암산할게요. 이거 6 나와야 됩니다. 뭐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4번. 자, 집합 포함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원소들을 끼워 넣는 거였어. 자, 지금 A, B의 교집합이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셔야겠죠? 그죠? 근데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래요? 5개. 그럼 여기에 이제 원소 5개 들어가야 돼. 총 원소가 몇 개니? 6개죠. 그래서 분배해주기 전에 먼저 5개를 뽑아요. 뭐 예를 들어 1, 2, 3, 4, 5가 뽑혀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1, 2, 3, 4, 5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내가 뭐야 이거? 교집합은 없게 만들 거고 A 합집합 B를 5개로 만들 건데 즉 여기에 원소를 배치할 건데 너네 어디 들어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1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쵸? 2도, 3도, 4도, 5도 돼요? 3번이고요. 만약에 여기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자주 나오는 조건이거든. A도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풀면 될까? 다섯 개의 원소가 모두 A에 들어가는 상황 하나, 그다음 5개의 원소가 모두 B에 들어가는 상황 하나 해가지고 2개 빼시면 돼요. 되겠죠? PDF 받았어? 5번 보세요. 풀어봐요. 난 안 빨라? 그치? 괜찮지? 평소에 나도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거야. 근데 이제 니네가 만약에 빠르다고 느끼는 단원이 오면 이제 그 단원이 조금 부족하신 거니까 공부하시면 돼. 근데 적절히 속도 조절해서 풀게요. A는 B 플러스 3이 무슨 뜻이야? 지현? 흠이라는 뜻이라고? 그래, 5이랑 그리고 얘나도
저기 산모 시험 점수 보내. 시험지 갖고 왔어? 알았어. 그거 줘. 그럼. 이거 보고 내가 금요일에 줘도 되지. 알았어. 점수 카톡으로 보내놔요. 어? 맞은 거 세면 되잖아. 점수 계산해서 알려줘요. 보자. 자,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의 개수 구하는 문제고, 집합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 a, b에 대하여 1, 2, 3, 4, 5가 a, b인가 봐요. a는 b 플러스 3이면 그럼 이렇게 경우의 수 두 개밖에 없죠? fa랑 fb가 같아야 된대. 이런 얘기네. 그럼 일단 1을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5개이긴 한데요. 1이 누굴 찍고 나면 4도 걔 찍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니까 4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가 찍을 수 있는 것도 5개이긴 한데요. 2가 누구 찍고 나면 5도 찍어줘야 되니까 5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3이 또 5개. 125입니다. 자, 6번 보시죠. 자, 6, 7번은 일단 별표예요.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구조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자, 빨간 공 3개, 노란 공 2개, 흰 공 하나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공의 색이 같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당연히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겠니? 양 끝에 레드가 올 때하고 양 끝에 옐로우가 올 때하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당연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레드를 썼으니까 레드, 옐로우, 화이트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거거든. 4팩, 2팩. 옐로우 쓰고 나면 레드, 화이트 이렇게 섞어주는 거거든요. 4팩, 3팩. 답은 16이고 7번 보시죠. 자, 이 7번은 별표예요. 너무 잘 나와.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하는 거. 근데 이게 니들이 의식해서 외워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1과 2가 3보다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이 숫자 3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숫자 3개를 지연아 여기가 다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트 4, 5, 5를 섞는 거죠. 총 7개인데 3개 같으니까 이렇게 섞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가 쭉 나오겠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섞었더니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왔어. 근데 저 하트에는 뭐 들어가야 되는데? 1, 2, 3 들어가야 되죠. 근데 1과 2가 모두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 3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쓰면 되죠. 1이랑 2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해돼? 하트 3개랑 4 하나랑 5 5개 나열하는 방법이 140개. 그 140개 속에서 3은 여기, 1, 2는 이거 아니면 이거. 총 280개. 지연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8번 갑시다.
자, 앞면 나오면 X축으로 한 칸 가는 거고요. 뒷면 나오면 Y로 두 칸 가는 거예요. 근데 3,8까지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톡톡톡 3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두 칸 해가지고 4번 가야 되죠. 내가 보통 앞면 뒷면을 동그라미 X라고 쓰잖아, 그지? 맞아요? 요거 섞으면 돼요. 섞으면 돼요. 띡띡띡 흑흑흑흑 할 수도 있고, 띡 휙 띡 휙 띡 휙 휙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거 섞으면 돼요. 시연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아, 졸린 거 참고 있나? 아니야? 알았어. 됐죠? 난 이해 잘 되고 있니? 이거 이해했어? 넘겨요. 레벨 2 갑시다. 요거 1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2번도요. 다 공부하세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마주보는 두 면에 세 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이 각각 한 개의 의자에 한 사람씩 모두 앉을 때 A,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게 앉고 A, C는 서로 다른 면에 앉는 경우의 수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하시는 거지 180도 뒤집으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180도 뒤집으면 안 됩니다. 회전만 시키는 거야. 원순열이 이래서 헷갈리고 니네 밑에 학년들부터는 원순열이 없어졌어요. 좋겠죠? 자, 이쪽 면에다가 일단 A, B를 한번 앉혀볼게. 봐봐요. 이렇게 앉힐 수 있겠지? 그러면 반대편 면에 이렇게 앉히는 거랑 같은 경우예요. 잘 그렸죠? 똑같이.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앉히면 반대편에 이렇게 앉히는 거랑 같은 경우야. 아시겠어요? 다른 경우로 보셔야겠죠? 지금 제가 경우의 수 2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히면 반대편에 이렇게 앉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앉히면 반대편에 이렇게 앉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면에 A, B를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은 제가 방금 적어드린 4개가 있어요. 쓰세요.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제 진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게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쌤, 이거랑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 이런 질문이 사실 나와야 돼요. 오늘은 안 풀어왔으니까. 얘랑 같아, 달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쌤 이거 가운데 B가 있고 어차피 가장자리 A가 있는데 얘네 탁자 뒤집으면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 또는 얘를 이렇게 보면은 A가 왼쪽, B가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거랑 겹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회전시켜 봐야 돼. 얘네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 보려면 회전시켜 봐야 돼. 요거 이렇게 회전시켜 봐. 그럼 B는 그대로 B에 있을 거고, 요 A 어디로 가요? 이렇게 뒤집으면 A 어디로 가? 여기로 가죠. 얘랑 같은지 보는 거야. 이거 달라. 여기는 A가 오른쪽 끝에 있고, 이렇게 보면 A가 왼쪽 끝에 있어. 알겠어요? 야, 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왼쪽 끝에 있다 이거는. 이거 안 돼. 이거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나의 경우의 수만 가정해놓고 C 앉혀보자. C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굿. 자, C 앉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 3명, 자리 3개 남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직순열이지. 어이구, 입 크다, 입 커. 여기 봐. 됐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자,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과 정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을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은 6개의 원이 10개의 선분으로 연결된 도형이 있다. 두 원을 연결한 선분이 있을 때 두 원은 서로 이웃하다고 하자. 그럼 이렇게 이웃한 거고, 이렇게 이웃한 거고, 이렇게 이웃한 거고, 이런 게 이웃 안 하고, 이런 게 이웃 안 하는 거네. 그죠? 6개의 숫자 1, 2, 3, 4, 5, 6을 6개의 원에 각각 하나씩 적을 때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적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어쨌든 합이 8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합이 8인 커플들을 좀 만들어 보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3, 5가 이웃하던가 2, 6이 이웃하던가 아니면 둘 다 이웃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을 다 떨어뜨리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 전체 경우의 수 구해놓고. 그죠?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원이 포인트예요. 얘는 깡패야. 예를 들어 여기 2가 들어가잖아? 그럼 2는 5개랑 다 인접해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가운데 이 4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랑 가운데에 1사가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서 푸셔야 돼. 근데 어떻게 푸나 봐봐. 가운데 2, 3, 5, 6이 들어가잖아? 2, 3, 5, 6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2가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1, 3, 4, 5, 6을 이렇게 나열할 거 아니야? 그죠? 무조건 6이랑 이웃하게 돼. 이 3이랑 5가 떨어져 있든 이웃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2, 3, 5, 6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에 뭔가 적히면 이제 무조건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요. 자, 자세히 적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요건 여사건 안 썼어요. 됐죠? 근데 봐봐. 만약에 가운데에 1이나 4가 들어가. 예를 들어 1이 들어가 있다 쳐보자. 그지? 그럼 나 이제 뭐뭐 나열해야 되냐면은 2, 3, 4, 5, 6 나열해야 된다. 여기서 3, 5가 이웃하던가 2, 6이 이웃해야 되지. 맞죠?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공법으로 풀면 아가 은채 또 자? 3, 5가 이웃할 때 더하기 여기 봐시나 2, 6이 이웃할 때 빼기 동시에 이웃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3, 6만 이웃할 때 더하기 2, 6만 이웃할 때 더하기 4개 다 이웃할 때 두 쌍 다 이웃할 때 이렇게 푸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 여사건을 쓸 거예요. 잘 봐요. 이 5개를 일단 그냥 돌려놓고요. 집중해. 이거 모르는 문제잖아. 이거 모르는 문제 들을 때 졸고 있니 다들? 여기다 다 돌려놓고요.
아니 전투적으로 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안 늘어 다들. 알겠어? 뭐 한다 그랬지? 이 5개를 다 돌려놓고 3호가 떨어지고 2, 6이 떨어지는 경우를 구해볼 거야. 뺄 거야. 알겠죠? 어떻게 하냐면요. 4를 일단 나열해요. 경우의 수 몇 개일까? 5개일 것 같지. 근데 어차피 5로 나눠야 돼. 무슨 얘기냐면 4는 여기 들어있든 여기 들어있든 여기 들어있든 여기 들어있든 여기 들어있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4를 여기다 딱 쓰잖아? 그럼 경우의 수 하나야. 여기서 원순열을 이미 적용시킨 거야. 그럼 이제 2, 3, 5, 6을 나열할 때는 직순열처럼 나열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 2, 6이랑 3, 5가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 그랬죠. 그럼 봐봐요. 지금 그룹이 4를 기준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누지 않았니? 이렇게 나뉘었죠? 이거 나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봐. 이걸로 먼저 합이 8이 안 되도록 커플을 만들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알겠어요? 그룹 몇 개? 2가지 경우가 있지, 그지?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2, 3을 이제 어디다 가서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5, 6은? 여기 5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6, 5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저기에 나열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이해하려고 공부를 해야지 이걸 포기하면 안 돼. 얘들아 이해돼? 만약에 이 커플 만들었어. 그럼 이 5가 여기 배치되는 방법이 몇 개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 뭐가 못 와? 아니 여기 봐야지. 5 옆이니까 뭐가 못 와요? 3이 못 와요. 알겠어요? 이렇게 2, 5나 5, 2의 자리만 결정하면 된다고. 이해하셨나? 자, 잘 써가세요. 봐봐요. 4 나열. 그룹 나누기. 이 3이 들어갈 자리 고르기. 2, 3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서 2개야.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2, 3 자리 바꾸기. 여기 레벨 2 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24에서 8 빼야 되니까 16이고 2 곱하면 32죠. 이렇게 더하면 128이에요. 2번. 알겠어요? 이거 말고도 해봤어요. 이거 말고 전공법도 해봤는데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힘들어요.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없으면 됐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3번 보세요.
네. 이렇게 있었잖아.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본 거야. 그럼 2, 3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원순열이 아니어가지고 직순열처럼 풀어야 되거든. 괜찮아? 응. 여기. 2, 3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5, 6이 들어갈 때 자리가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면 봐봐. 여기 이 3, 6이랑 2, 5가 그룹이 돼서 여기 경우랑 겹쳐. 그래서 안 해봐도 되는 거야. 자, 3번 봅시다. 딱 난이도로 보아하면 여기 레벨 2 문제들이 딱 27, 28번 난이도들이거든요. 27, 28번 난이도들. 자, 요건 딱 27번 난이도입니다. 3번은. 근데 요것도 별표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 진짜 많이 나와. 니네들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최고거든. 7개의 숫자에서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3만보다 큰 자연수 개수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만의 자리는 3으로 고정이고 1111의 자리만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일단 3은 사용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4개를 뽑아가지고 가져와야 돼. 그럼 모든 경우의 수 다 구하는 거야. 근데 숫자 하나를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이따가 흰공 검은공 중복조합 문제도 이렇게 풀 거거든. 잘 봐. 나는 1 기준으로 할 거야. 1이 가장 많이 쓰이면 1이 2번 쓰일 수 있지. 그러면 2가 올 수도 있고 3, 3이 올 수도 있고 2, 3이 한 번씩만 올 수도 있어. 내가 지금 1을 2번 쓰는 경우를 했죠? 그럼 내가 네 번째부터 뭘 하면 될까요? 1이 한 번만 오는 경우의 수. 그럼 숫자 3개를 채우는 방법이 2, 2개, 3 하나 아니면 2 하나, 3, 2개. 그쵸? 그럼 내가 1이 2번 쓰이는 거, 한 번 쓰이는 거 했지. 내가 마지막에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2, 2, 3, 3. 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 뽑아주시면 돼요. 뭔가 다른 풀이법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노가다를 다 뛰는 거예요. 수열과 조합 4점짜리 문제들 특징입니다. 섞어봅시다. 4팩 나누기 2팩 2팩 맞지 시연아? 그럼 얘랑 같은 방법으로 섞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 둘, 셋. 그 다음에 얘는 4팩 2팩. 얘랑 같은 방법으로 섞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요. 됐나요? 그럼 24 나누기 4니까 6, 3, 18이고 12, 3, 36이고 54.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거. 사실 방학 때는 많이 했거든. 자, 4번 봅시다. 5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4번은요, 여러분. 이것도 별표거든요. 얘들아, 빈주머니가 없도록 여기다 밑줄 좀 그어봐요. 이게 중복 순열 쪽에서도 그렇고 중복 조합 쪽에서도 그렇고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면 분명 빈주머니가 나오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 사탕 5개를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사탕이 서로 달라. 이럴 때 이제 중복 순열로 하는데. 근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제 사탕한테 선택권을 줬단 말이야. 사탕아, 너 누구한테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럼 얘 선택권이 몇 개? 그래서 모두 3개가 된다고. 근데 이런 중복 순열 속에는 얘네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몰릴 수가 있지. 맞아요?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또는 빈주머니가 없도록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풀이 과정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케이스를 나누나.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자,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세 주머니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AM이라 하자. AM을 찾고 나서 이 점화식을 풀면 되네. 그쵸? M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4개라고 하든 2개라고 하든 숫자 넣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3은 안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빈주머니도 3개다 보니까 숫자가 3개면 헷갈려요. 봐. A, B, C 세 주머니가 있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어요. 그럼 일단 빈주머니가 없다라는 조건 없이 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몇 개야? B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 몇 개야? C도? D도? 그죠? 그럼 공이 만약에 M개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공이 4개면 3, 3, 3, 3 해가지고 3, 4승인 것처럼.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빈주머니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빈주머니가 하나인 경우랑 빈주머니가 2개인 경우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풀이법을 2개 준비해 왔거든요. 자기는 뭐가 편한지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빈주머니가 1개인 경우 한번 해볼게. 사탕 5개가, 사탕 4개가, 사탕 M개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빈주머니가 하나 있는 경우를 구해볼 거거든. 그럼 일단 3개 중에 누구를 빈주머니로 할지 골라야 돼. 누구로 할 거야? A나 B나 C. 그죠? 그래서 내가 A를 빈주머니로 만들 거야. 그럼 A, B, C, D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B 아니면 C. 그럼 아까 얘네들이 선택권이 3개였던 거와 달리 지금은 각 사탕들이 선택권이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되고 있죠? 근데 내가 빈주머니가 1개인 경우 구한다 그랬잖아. 근데 봐봐. A, B, C, D가 여기에 다 몰릴 수도 있어. 그럼 빈주머니 몇 개야? 2개. 그럼 밑에 거랑 겹칠 거예요. 쌤, 그럼 미리 계산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헷갈려. 왜냐면 여기도 들어있거든. 빈주머니 2개인 경우가. 헷갈리니까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알겠어? A, B, C, D가 여기에 다 들어가거나 A, B, C, D가 여기에 다 들어가면은 빈주머니가 2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2개를 빼셔야 돼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빈주머니가 2개인 경우의 수는 되게 쉬워요. 어차피 빈주머니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2개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사탕이 다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없어. 이렇게. 필기 잘해 가세요. 뭐야? 너 여기 플러스 3이라고 썼냐? 그 다음에 다른 방법 하나 더 보여주긴 할 건데 이거 니네 정말 마음에 안 들 거야. 잘 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잘 들어봐. 근데 별로야, 방법이. 근데 내가 처음 볼 때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내가. 아니, 어차피 빈주머니가 두 개인 경우는 빼야 되는데, 그렇잖아? 어차피 빈주머니가 두 개인 경우는 빼야 되는데, 빈주머니 하나 골라놓고 여기 A, B, C, D가 여기 찾아 들어가는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안 빼도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 빈주머니가 두 개인 경우도 같이 빠지는 거잖아. 맞아요?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이거 하지 말자는 거지, 내 말은. 그럼 빈주머니가 두 개인 경우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근데 봐봐. 빈주머니를 A라고 해놓고 B에 몰리는 상황이랑 빈주머니를 C라고 해놓고 B에 몰리는 상황. 이렇게 또 같은 경우가 생겨요. 알겠어요? 빈주머니가 B라고 해놓고 A에 몰리는 상황이랑 빈주머니가 C라고 해놓고 A에 몰리는 상황이랑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안 빼면 문제가 돼. 이런 애들을. 빈주머니가 A라고 해놓고 사탕이 C에 몰리는 상황이랑 빈주머니를 B라고 해놓고 사탕이 C에 몰리는 상황이랑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빈주머니가 두 개인 경우를 안 빼버리면.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빈주머니가 두 개인 경우의 수를 다 제외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이해 안 될걸 잘? 요것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승에다가 플러스 6 마이너스 3에서 답은 똑같대. 이거 이해돼요? 잘 안 되죠? 웬만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인 경우랑 두 개인 경우를 잘 나눠. 자, 이제 문제 풀자. a n 플러스 1. 저 밑에다가 n 플러스 1 넣으면 돼. 근데 이렇게 쓸게. 왠지는 알겠지? 빼기 2배의 an. 요게 240. 자, 여기 플러스 1 보이시죠? 보여요? 얘도 밖으로 꺼낼 거야. 아, 은치야, 그만 자. 맨날 와서 잘 거면 왜 다니니? 그다음 요렇게 그러면 거듭제곱 2자리가 지워져요. 됐죠? 그 다음 상수는 이렇게 지워서 마이너스 3대니까 넘어가면 243이고 얘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3의 n승이 1개요. 이렇게 계수끼리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n이 5입니다. 그래서 A5 구하셔야 돼요. A5는 저기다 5 넣으시면 되죠. (240에서) 90 빼면 돼. 150. 240에서 90 빼면 150 맞지? 5번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쉬고 오셔서 이제 5번부터 할게요. 4번이 좀 걸렸네. 20분까지 쉬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해오셔야 돼요. 자, A, B, C, D가 1, 2, 3, 4, 5를 선택하는 A에서 B로의 함수 F를 고르는 거예요. FA 더하기 FB가 4라 그랬으니까 뭐 얘네들이 1, 3, 3,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겠지. 근데 나 조건에서 경우의 수를 확 줄여버릴 수가 있어.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9라는 건 이 공역 B에서 원소들을 골랐더니 9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더해서 9 되는 거 생각해보면 1, 3, 5하고
2, 3, 4하고 4, 5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치역이 4랑 5밖에 없으면 FA랑 FB가 4랑 5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FA 더하기 FB가 4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건 안 되고, 만약 이 첫 번째 경우라면 FA랑 FB가 뭘 가져야 돼요? 1, 3을 가져야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CD는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FA랑 FB가 다 모여야겠어요? 2여야 돼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어. 이해되니? 공역 치역을 모르시는 거 아니죠? 이 네 개의 원소가 실제로 선택하는 원소들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역이 2, 3,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A랑 B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2를 선택했죠. 그럼 3, 4는 누가 선택해줘야 돼?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있나? 자, 치역을 2, 3, 4로 만들 건데, 아니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셔야죠. A랑 B는 2를 찍었어요. 그럼 3, 4는 누가 선택해줘야 돼요? C랑 D. 그럼 C랑 D가 3, 4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C랑 D가 3, 4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죠.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FA랑 FB가 뭘 찍었어? 1, 3을 찍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치역을 1, 3, 5로 만들 거잖아. 그렇죠? 그럼 CD 중에 적어도 하나가 5를 가져야 돼요. 뭐 적어도가 들어갔다고 꼭 6건으로 풀 필요는 없고요. 자, CD가 5를 갖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CD가 모두 5를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CD 둘 중에 하나가 5를 골라주고 D가 5를 고를 수도 있으니까 두 개다. 그 다음에 나머지 D는 1, 3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필기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시죠? 자, 그래서 5번도 별표입니다. 답이 12예요. 보기를 딱 보시면 정말 적죠. 그러니까 이런 건 노가다를 떼서라도 맞춰야 되는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확통 세 문제 중에서 28번이 풀만한 이유가 28번은 객관식이거든. 알겠죠? 그리고 29, 30 중에 하나가 통계로 나올 거니까 실전에서는 그렇게 두 개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6번 갑시다. 이것도 해봐요. 자, 팁을 드리자면 NA-B 곱하기 NA가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얘네 둘이 어떤 자연수가 될지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NA가 더 클 거야. 둘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NA-B랑 NA라는 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원소 개수다 이런 건데 뭐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곱해서 6되는 자연수라서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6,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 2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먼저 얘를 상상하기가 쉬운 이유가 전체 집합이 6개라서 그래. 일단 A 안에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6시 6이에요. 그쵸? 그 다음 NA-B가 1이 된다라는 건 A에서 원소 5개가 사라진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B가 원소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중에 5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끝. 알겠어요? B가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맞죠? 두 번째, NA가 3이고 NA-B가 2인 경우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A 안에 원소 몇 개 넣어야 돼요? 세 개 넣어보자. 이렇게 모아보자. 6시 3.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일단 있는 거고, 그죠? A-B 했더니 2가 됐어. 원소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 그럼 B가 A나 B나 C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그죠? 경우의 수 몇 개? 이거 집중을 안 해. 여기 봐. 3개. 알겠어요? 이 원소 3개 중에 하나를 B가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B를 가져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가져갔다고 쳐보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 얘네들은 뭘 결정을 안 했어. 우리가 지금 D랑 E랑 F가 결정이 돼야 이 집합 관계가 딱 설정이 되는 거지. 그럼 D랑 E랑 F한테 어디 들어갈 건지 물어보는 거야. D랑 E랑 F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지. 이쪽은 망치면 안 되니까. 그럼 D도 2개, E도 2개, F도 2개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풀만해요.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3, 8에 24. 그럼 486이야. 알겠죠? 연습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 이것도 별표예요. 케이스 나누는 연습으로 하기 아주 좋아요. 자, 7번 갑시다. 7번도 제가 케이스 어떻게 나누는지 보세요. 보통 길찾기랑 약간 다르죠? 무슨 방향이 하나 추가됐어요? 대각선 방향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자, 제가 오른쪽 방향을 A 방향이라고 하고요. 위쪽 방향을 B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 대각선 방향을 C 방향이라고 할게. 알겠죠? 기준은 C를 기준으로 풀 겁니다. 당연히 C가 특이하니까. 내가 대각선 방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B에 도달할 수도 있고, 내가 대각선 방향을 한 번만 사용해서 B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내가 대각선 방향을 최대 2번 사용할 수도 있어요. 먼저 얘부터 해봅시다. 얘가 평소에 하던 거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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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그죠? 이렇게 일단 하나 되고 있죠? 그 다음 C를 한 번 사용한다라는 건 B를 한 번 덜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A도 한 번 덜 사용해도 돼. A, B, C, A, A, A 뭐 이런 식으로 A 4번에 B 한 번, C 한 번. 자, 요것도 섞으시면 돼요. 되겠어요? 6개 맞지? 뭐야 이거? 됐어요? C가 2번이면 A랑 B를 최소로 쓸 수 있어요. A 3번에 뭐 C 2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C가 중간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답이 40에 21 더해서 61. 1번. 됐죠? 할 수 있죠? 세볼까?
봐봐라. 여기 도달하는 거 셀 때 원래는 이렇게 더해서 2지. 지금은 3. 알겠어? 여기 도달하는 거 셀 때 원래 왼쪽이랑 아래만 세지. 근데 이것도 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만들면 돼. 좀 많아요. 이렇게 더해서 만드는 거야. 여기 도달하는 거 만들 때 이렇게 세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세서 만드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세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세서 만드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세서 만드는 거야. 16에 25구나. 이렇게 세서 만드는 거야. 20 더하기 41이니까 61 맞죠? 돼요? 세는 것도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8번 갑시다. 이것도 여러분 물론 여사건으로 풀 수 있을 거야.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도록 하랬으니까 전체 다 섞어놓고 여기 봐! 세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여기서 A가 4번이구나. 미안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구나. 미안해. 마음이 바빠. 지금 43분이거든. 했죠? A가 적어도 몇 개 연속하게? 2개 연속하게. 그러면은 A가 연속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도 되겠지. 이거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저는 전공법으로 좀 해드릴게요. A가 2개 연속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3개 연속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3개 사용하지만 2개만 연속되는 경우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 그죠? 그 다음에 A가 4개 연속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이건 경우의 수가 하나고 얘는 경우의 수가 다 2개. 왜? 여기에 B 아니면 C, B 아니면 C, B 아니면 C, B 아니면 C 쓸 거니까. 얘네들은 다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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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니까. (4번이에요) 됐죠? 케이스도 얼마 안 많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레벨 3는 안 합니다. 여러분 내신 대비라서 아마 레벨 3들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모아서 할게요. 일단 지금은 우리 이론 수업하는 느낌으로 쭉쭉 갑시다. 자, 16쪽부터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인데요. 오늘 유제만 좀 풀게요. 자, 중복조합이 사용되는 상황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자, 빨리 동그라미 치세요. 구분이 안 되는 무언가를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 이때는 사람이 받은 개수로만 경우의 수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복조합이 쓰이는데, 자, 문제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야. 3명의 학생을 내가 A, B, C라고 할게. 자, 검은색 본펜 한 자루를 나눠주는 방법은 어차피 A한테 주거나 B한테 주거나 C한테 주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없거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파란색 볼펜 2자루를 얘네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란 말이야. A가 받은 파란색 개수, B가 받은 파란색 개수, C가 받은 파란색 개수를 더하면 2다. 맞죠? 그럼 여기 2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020이 들어갈 수도 있고 002가 들어갈 수도 있고 110, 110, 110 해가지고 총 6개 나오는데 이렇게 세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기억 못하면 이제 절망편이에요. 알겠어요?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음의 아닌 정수 A, B, C를 더해가지고 5로 만드는 이런 행위 500, 410, 311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 문자 뭘로 보기로 했어요? 이런 문자로 보기로 했지. 그쵸? 이 오른쪽에 있는 문자 열이랑 얘랑 정확히 1대1 대응으로 개수가 같으니까 우리 이 상황은 문자 3개 중에서 5개를 중복해서 뽑아주자라는 경우의 수를 세기로 했죠? 자, 당연히 빨간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A가 받는 빨간색의 개수, B가 받는 빨간색의 개수, C가 받는 빨간색의 개수를 더해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건 3H,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에 0을 넣을 수 있어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지. 자, 3번이요. 제가 중복조합들 안 산해도 되죠. 이거 계산하실 줄 아실 테니까. 자, 2번 보세요.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나누어 담는 거야. 상자 3개를 A, B, C라고 해보자. 각 상자에 담는 흰 공의 개수는 1 이상. 뭐 검은 공은 상관없나 봐요. 됐죠? 자, 그러면 A에 담는 흰 공 개수, B에 담는 흰 공 개수, C에 담는 흰 공 개수를 더해가지고 총 4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한 개씩 넣어주겠다며. 그럼 여기에 1은 넣어주고 나머지 1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가 2, 0 들어가는 건 A1, A1, B1, B1이 선택됐다 이렇게 느끼기로 했지, 그지? 자, 그럼 다시 여기에 1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건 이런 뜻이야. A1이랑 B1이랑 C1을 하나씩 뽑아놓고 나머지 문자 하나만 더 결정하면 4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3을 덜어가지고 3개의 문자 중에 하나만 선택할게요. 이렇게 했었지. 여기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면 여기서 3을 덜어내가지고 했었어. 그죠? 기억나실 거야.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는 그냥 이렇게 더해가지고 6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상자 A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3H 6이죠. 자, 계산. (3, 8, 24) 84.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아시니까 제가 암산할게요. 자, 넘기시고요. 유제 6번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유제 3번 보시고요. 이 규칙도 참 많이 봤죠, 여러분. 그치? 두 치역이 같아도 되는 거. 근데 8보다 작은 거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13579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357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의 원소를 선택해 주면 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길이 결정되는 거니까. 맞죠? 오케이. 다른 조건 더 없나요?
없네요. 4H5가 답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9, 8, 84, 87, 64. 자, 4번.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실래요? 자, 그 다음에 theme 하나 적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베이직 셀에 다 적혀 있어요. 이항 정리라는 것은 항 2개짜리 거듭 제곱에 대한 정리였어요. 얘는 아주 디테일하게 배웠어요. 모든 항을 다 전개할 수 있죠. 다항 정리라는 것은 3개 이상의 항의 거듭 제곱에 대한 정리야. 당연히 모든 전개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특정한 항들만 구할 줄 알면 돼요. 기억 안 나죠? 이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써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챙겨 가시는 거야. 자, 요렇게요. 뭐랑 똑같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 전단원 할 때 베이직 셀에서 적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이 바뀌어도 이론은 적을 수 있게 이론 노트는 가지고 다니시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자, 잠깐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괄호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잖아. 여기서 내가 A제곱, B제곱, C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얘는 말 그대로 개수가 개수라고 느끼셔도 되긴 돼. 봐봐. A제곱, B제곱, 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지연아. 지연아? 잘 보고 있죠? A, B,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제곱 B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또 어떻게 더 만들어질 수 있을까? A랑 B랑 C랑 B 뭐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치? 맞아요? 각 괄호에서 문자를 하나씩 선택해서 곱해버리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A, 여기서 BB, 여기서 C가 선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AA, 여기서 BB, 여기서 C가 선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AA, 여기서 BB, 여기서 C가 선택될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죠. 문자 5개 섞고 있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이제 1팩은 안 써도 되지만 그냥 공식에 좀 초점에 맞춰서 내가 써드렸어. 이해해요? 이해돼요? 자,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얘가 항이 여러 개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이 4개짜리랑 곱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동류항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 얘가 항이 10개고 얘가 항이 4개라고 해서 답이 40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A제곱, B제곱, C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C가 딱 곱해지면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바뀌죠. 맞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항 중에는, 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얘가 가지고 있는 항 중에는 A제곱, BC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지수는 총 5개가 돼야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B랑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동류항이 나오지 않게 식을 조작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식을 어떻게 조작하시냐면
뒤에 있는 괄호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보시고 분배 법칙을 한번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류항이 이제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얘는 일단 항 3개고 AD, BD, CD. 그죠? 얘가 항이 몇 개냐면 잘 봐. 잘 봐. 이렇게 생긴 항들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있는 P, Q, R을 더하면 몇일까? 그렇지. P, Q, R에 0도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0이고 3, 3이면 B 3승, C 3승 나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C가 아예 선택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말 이해하고 있죠?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몇이라고? 6. P, Q, R에 0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3H 6.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모든 부정 방정식을 중복 조합으로 풀어봐도 타시고 문제가 나오면 중복 조합으로 아니 부정 방정식으로 문제 세팅하시는 거야. 자, 계산하면 9, 8, C 잠깐만. 맞지. 8C6, 8C2, 8C2면은 28 더하기 3 하면은 뭐야? 왜 이렇게 썼죠? 야, 이거 5승 빼먹었다. 아유. 이렇게 곱했는데 5승을 빼먹었어. 얘도 3H 5개다. 이 D는 어차피 얘랑 곱해질 거니까 이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5인 거 생각해보면 되겠지. 8, 7, 75, 72, 21, 49 이렇게요. 됐죠? 계산이 너무 느려. 알겠죠? 오케이. 뒤로 넘기시면 이제 유제가 나와요. 제가 이제 여기 코멘트만 식만 적어 드릴 테니까 집에서 여기서부터 풀어 오십니다. 5번은 앞에 4C 0 곱하기 3의 0승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얘들아 이항 정리 기억하고 있니? 6개니까 6 콤비네이션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지? 그리고 누구의 몇 승, 누구의 몇 승인데 우린 이항 정리를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제발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항의 지수가 같다 이렇게 공부했어.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x3승의 개수를 꺼내려면 x3승을 만들려면 앞에 게 몇 개고 뒤에 게 몇 개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마 5개 한 개여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얘가 x5승이 되고 얘가 x제곱분의 a 어쩌고가 돼가지고 x3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적어드릴게. 돼요? 풀어봐요. 오케이, 숙제는 3단원 레벨 2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3단원이면요 확률의 뜻과 활용이에요. 아시겠죠? 3단원 레벨 2까지. 유제 레벨 1, 레벨 2들 2, 3단원 잘 풀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